네, 저는 오늘 Development of PEO Tri-Block Portfolio Metrics for High Resolution CSS Analysis System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으로 지네틱 마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네틱 마커란 어떤 그 트레이스를 공유하고 있는 개인 그리고 종, 그 그룹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DNA 시퀀스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머리 색깔 혹은 귀지가 이제 말랐느냐 아니면 젖어 있느냐 혹은 이제 질병의 경우에는 시클셀 아니미아나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같은 것들은 모두 어떤 그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지네틱 마커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조기 다이그노스틱 타겟으로서의 포텐셜을 이런 변이들이 지네틱 마커로서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질병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한 가지 혹은 한두 가지 정도의 변이를 가지고 지네틱 마커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캔서셀을 보실 것 같으면 이런 복잡한 캔서셀 패스웨이들이 어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어떤 그 조직이 캔서로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질병들은 다양한 진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패스웨이나 패솔로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네틱 베리에이션들이 이러한 그 변이들에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네틱 마커로서 바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네틱 마커의 디스커버리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즉, 지노마이드한 데이터를 그 하이드로프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얻어내고 이것을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캔디데이트 마커를 얻어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스태티스티컬한 밸리데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밸리데이션이 완료된 타겟들만을 지네틱 마커로서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지네틱 마커를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네틱 마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네틱 마커를 밸리데이션하는 테크놀로지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혹은 어떠한 개발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질병들은 한두 가지 정도의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전자 변이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후보 유전자들에 대한 멀티플렉스 애널리시스 메소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발견된 CNV 등의 베리에이션은 어떤 퀀티테이티브한 베리에이션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메소드로지 자체가 매우 퀀티테이티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태티스티컬한 밸리데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 다양한 환자 혹은 다양한 일반인에 대해서 이러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석 기술은 매우 간단하고 그리고 저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량 혹은 그 다중 분석에 사용되는 유전자 분석 기술은 PCR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리얼타임 PCR 같은 경우는 매우 정확한 정량 기술로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드랍렛 디지털 PCR 같은 거의 싱글셀 수준에서도 잘 카운팅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정량적인 기술들이 잘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타겟들이 갖는 형광 베이스의 그 분석 때문에 어떤 그 형광 다이의 숫자에 의한 제한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다이그노스틱 애널리시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러한 것과는 독립적인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랩에서 혹은 랩에서 실험실에서 매우 자주 사용하게 되는 DNA를 핸들링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DNA 일렉트로포레시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우 자주 거의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간편한 절차 그리고 매우 그 반복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타겟들을 서로 다른 그들의 모빌리티 차이를 이용해서 동시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컨벤셔널 DNA 일렉트로포레시스를 수행할 경우에는 DNA들이 사이즈에 기반한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길이의 경우에는 이들이 서로 다른 서열을 갖고 있을 경우일지라도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SSP라는 어떤 기술입니다. Capillary Electrophoresis Based Sin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이라는 약자인데요. 이거는 애초에 1980년대 후반에
시퀀스 베리에이션을 디텍션하는 매우 기본적인 기술로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블 스트랜드 DNA를 히트 네이처링하고 패스트 클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싱글 스트랜드 DNA에 의한 컨포메이션 폴리모피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이러한 3차원적 구조가 서로 달라진 DNA 프래그먼트들을 non-dimensional 컨디션에서 세퍼레이션하게 되면 이들이 갖는 구조에 따라서 모빌리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동일한 길이라서 분리가 불가능했던 것이 분리가 가능해지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CSSP 어널리시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미세한 3차원적 구조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졸루션이 매우 부족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레졸루션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싱글 스트랜드 DNA 컨포머와 직접적으로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캐필러리 내에 충진된 폴리머 매트릭스입니다. 폴리머 매트릭스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CSSP 세퍼레이션의 어떤 메인 플레이어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싱글 스트랜드 DNA 컨포머와의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DNA 세퍼레이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일렉트로 오스모틱 플로우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폴리머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개발이 되어 왔고요. 먼저 이제 DNA를 하이드로필릭한 DNA를 세퍼레이션하기 때문에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낮아야 될 필요가 있으며 포어 사이즈가 작아야지 그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EOF 일렉트로 오스모틱 플로우를 막을 수 있는 다이나믹 코팅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핸들링이 매우 간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 채널 혹은 캐필러리에 그 폴리머를 인젝션할 때 있어서의 그 문제들을 이제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측면에서 비스코시티가 낮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이제 요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폴리머들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LPA 그리고 PDMA입니다. LPA는 하이드로필릭한 것으로 매우 유명하지만 비스코시티가 매우 높은 편이고 다이나믹 코팅 어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퀀싱 어널리시스를 할 때는 세이머 시퀀싱을 할 때는 PDMA 폴리머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PA보다는 살짝 레졸루션이 낮지만 다이나믹 코팅 어빌리티도 있고 상대적으로 비스코시티가 낮기 때문에 핸들링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일반적인 CE 어널리시스에서는 좋은 해상도를 보였지만 CSSP 어널리시스에서는 그 해상도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EO-PPO-PEO라는 새로운 트라이블 코폴리머를 폴리머 매트릭스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PEO-PPO-PEO는 바스코에서 플루로닉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용화된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옵티마이즈해서 사용을 하기로 하였고요. 익히 아시다시피 하이드로필릭한 그 PEO 블락과 상대적으로 하이드로포빅한 PPO 블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용액상에서 마이셀을 형성하고 이 마이셀들이 규칙적으로 정렬하고 있는 마이셀러 큐빅 스트럭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의 비스코 엘라스티시티가 급격하게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이것이 핸들링 측면에서의 간편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PPO 마이셀 코어가 마이셀을 형성함에 있어서 디하이드레이션 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포빅한 인터랙션이 적어지는 아예 거의 불가능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PEO 인탱글들이 형성되면서 스포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질 수 있고요. 다이나믹 코팅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PEO-PPO-PEO는 다음과 같이 모리큘러 웨이트, 에틸렌 옥사이드 레이쇼, 인터널 스트럭처, 레올로지컬 프로파일 이러한 특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스터디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모리큘러 웨이트 그리고 에틸렌 옥사이드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한 결과 F10 즉 가장 길고 가장 에틸렌 옥사이드 레이쇼가 높은 폴리머 매트릭스가 매우 높은 레졸루션을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용 PDMA 폴리머 매트릭스와 비교한 결과 4개의 타깃이 모두 잘 세퍼레이션 되는 그러한 결과를 즉 PDMA에서는 분리가 안 됐던 255 베이스 페어의 동일한 사이즈의 DNA들을 잘 분리할 수가 있었으며 이것을 통해서 울트라 하이 레졸루션을 어치브했다고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더 많은 타겟들, 여기서는 12개의 타겟을 동시에 세퍼레이션하는 것을 수행해 보았고요. 238에서 265 베이스 페어의
서로 다른 길이를 갖고 또 255 베이스 페어의 여러 타겟들을 갖고 있는 이 세트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세퍼레이션 되지 않았던 것이 하이 레졸루션으로 세퍼레이션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마이크로 채널 포맷에서도 그 시험되었고, 진스캔, 즉 이것도 상용화된 PDMA 폴리머 매트릭스의 하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 레졸루션을 가는 LK 폴리머 매트릭스에서도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레졸루션을 가졌습니다. 인터널 스트럭처의 영향은 이제 저희가 유니포미티 측면에서 블렌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니포미티를 퍼터베이션을 주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마이셀 믹스처 컨디션, 즉 유니포미티가 크게 많이 떨어진 컨디션에서 레졸루션이 더 낮았고, 하이브리드 마이셀 컨디션, 즉 마이셀을 동시에 형성하여서 유니포미티가 어느 정도 유지된 컨디션에서 레졸루션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유니포미티가 CSSCP의 하이 레졸루션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또한 마이셀 투 마이셀 인터랙션을 저희가 할로게네이션, 엔드 그룹, 하이드록실 그룹에 대한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통해서 이제 퍼터베이션을 주어보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결과 레졸루션이 하이드록실 그룹이 제거된 경우에는 크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것은 디스코엘라스틱 프로파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어로지컬 프로파일인데요. CE 기기는 캐필러리 오븐에서 매우 온도를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만, 캐필러리 인렛과 아웃렛은 버퍼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에 노출되어 온도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즉 앰비언트 템퍼레처, 기기 주변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폴로닉 폴리머, PO 트라블라 폴리머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온도에 의해서 매우 센서티브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보았고요. 저희가 예상한 대로 외부 온도가 19도에서 26도, 30도로 올라갈 때마다 그 피그 샤프니스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변하는 비스코엘라스틱 프로파일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이 레졸루션 컨디션을 저희가 PO 트라블라 폴리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얻었고요. 이를 이용해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다양한 mRNA 타겟의 익스프레션 프로파일, 익스프레션 어널리시스, 그리고 DNA 메틸레이션 어널리시스, 그리고 탄소젠 어널리시스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